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FOMC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눈치 보기가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경제 소식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 중요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걸 보고 하기에는 조금 작죠. 그래서 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이 있나 봤더니 일단 공모주 4개 있죠. 오늘부터 내일까지 ALT 미래에셋, 버넥트, 대신증권, 파로사이바이오,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유안타는 유안타. 이렇게 4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걸 청약할지 확인하시고 꼭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증시 일정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오늘 일단 흑해 곡물협정 만료 예정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렇다면 내일 주뉴스는 뭔가? 토큰 증권 매칭데이가 있고, 그리고 6G 관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내 오픈랩 민간협의체 공식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해협의 그룹 첫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에는 뭐가 있는가? 센서뷰가 상장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겠죠. 테슬라, 넷플릭스 이러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Y랩 상장,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스펙 상장이 있고 미국 옵션 만기, 그리고 중복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루닛, 최근 들어 정말 뜨거웠던 그 기업의 1년짜리 보호 예수가 풀린다는 거, 이번 주 금요일날 무려 10%나 풀리기 때문에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한번 보유 중이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스레드 메시지 기능 추가합니다. 자, 스레드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SNS를 안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안 하고 있지만 아마도 많은 기름들이 하고 계실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레드에게 메시지 기능이 곧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 저 기릿은 잘 몰라서 뭐 당연히 추가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원래는 스레드에 DM 기능을 넣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바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고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레드가 잘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머스크는 또 이 와중에 트위터 광고 수입이 50%까지 하락했다며 네, 지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징징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트위터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머스크의 선택이 틀린 걸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베트남 ETF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에이스 베트남 ETF. 그리고 요 녀석이 요즘 나름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트남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긍정적인 부분만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은 최근 들어 중국 경제가 좀 안 좋지 않겠습니까? 나오는 지표마다 완전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미국은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렇다면 외국인 자금이 미국에서 다른 신흥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가장 만만한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중국을 가려고 딱 봤더니 야, 이거 얘네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리긴 해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 봤더니 그 대안이 베트남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이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ETF, 이 베트남 ETF에 빠르게 움직이는 돈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베트남 ETF 규모가 올해 초 대비 2배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그렇다면 뭐 증시가 좋으니까 다 오른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특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베트남에 조금 관심이 있다, 그리고 베트남 증시에 관심이 있다면 이 ETF가 있다는 거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제주 맥주 힘들다. 코로나 시대에 홈술 문화가 생기면서 제주 맥주가 빵 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얼마 전에 벌써 시간이 좀 많이 흐르긴 했지만 그때 월드컵 때 월드컵 관련주로도 올라갔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적이 매우 안 좋다고 하네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도 제주 맥주 실적은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홈술 문화를 타면서 이제 빠르게 성장하겠다라는 게 목표였는데, 그런데 오히려 21년보다 22년 실적이 더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결국 제주 맥주는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회복이 안 되자 희망퇴직에 돌입해서 앞으로 40%의 인원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도 솔선수범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급여를 전액 반납하기로도 결정을 했다고 하니 상황이 절대 좋지만 않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어쨌든 기름들 중에서도 분명 제주 맥주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보다시피 일단 지금 자체는 실적도 안 좋다고 하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모멘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차트만 봐도 매우 끔찍한 차트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끼리 쓴 맥주를 좀 많이 마시는 편인데요. 하지만 제주 맥주는 한 번 먹고는 그 다음엔 거의 안 먹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취향 차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뭔가 제주 맥주는 다채로운 향이 많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맥주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맥주, 정통 맥주의 맛이 아니라 약간은 별미 맥주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특별한 날 가끔 땡길 때 한번 먹고 그 이후에 뭐 주되게 찾는 그런 맥주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랑 비슷하게 느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성 있는 맥주가 아니라 맛있는 맥주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켈리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켈리 잘 나간다는데 하이트 진로는 어때? 자, 하이트 진로의 켈리가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합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은 그 맥주 마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저도 마셔봤는데 이거는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실적도 좋겠구나 하고 리포트를 봤더니 야, 목표가를 다운시켰습니다. 그래도 이제 2.8만원으로 여전히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지만 하향 조정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안 좋게 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딜 가도 켈리를 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고 마케팅 비용은 절대 적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켈리가 정말 잘 팔려서 정말 좋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예상보다 크게 발생하는 마케팅 비용 때문에 오히려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70%나 깎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이거는 일시적인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이 마케팅이 가면 갈수록 천천히 줄어드는데 사람들,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켈리를 찾는다면 당연히 점유율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하이트 진로에게 호재겠죠. 과연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지 맥주를 자주 마시는 기르분들은 하이트 진로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켈리를 마셔보면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격은 21,000원인데 목표가는 2.8만원이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곡물협정. 흑해 곡물협정 만료를 앞두고 푸틴 대통령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협정을 탈퇴하겠다 이렇게 말하며 강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또 마침 비가 또 많이 오자 사료, 비료 이쪽 농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그렇다면 러시아가 요구한 게 뭔가 봤더니 러시아 농업은행의 국제 결제망을 재연결하고 자국 곡물과 비료 수출에 대한 제재도 해소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누가 이길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 곡물협정도 잘 안되게 된다면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식량난이 다시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윤 대통령, 젤렌스키. 자, 윤 대통령이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평화연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각종 지원과 협력을 함께하기로 했으며 방탄복과 헬멧 같은 군수 물자를 작년보다 더 큰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고 그리고 인프라 건설 등 협력 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소식 때문에 우크라 재건과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또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속성이 있을지 계속 봐야겠네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 소식도 뜨거웠죠. 오늘 갑자기 시장에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이버가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AI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이 나오면서 네이버 관련 AI 기업들이 특히 왼쪽에 보이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AI 관련주가 우크라 재건주로 들어가 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우크라 재건주가 어디까지 뜨거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전쟁이 끝날 때 종전 이야기가 진짜 뉴스에 나올 때 그때는 이미 고점은 지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기대감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서울시 여성 우선 주차장 없앤다. 공공시설이나 대형시설에 가면은 여성 우선 주차장이 있던 거 한 번씩은 보셨을 건데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여성 우선 주차장이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성 우선 주차장에서는 실제로 이용하는 여성 비율이 16%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가족 주차장으로 바꿔서 활용 용도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 주차장 나도 가족인데 도대체 누가 쓰나 봤더니 이제는 임산부 그리고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 플러스 영유아 동반자 등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네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 사랑해요 샘송전자. 자, 외국인의 삼성전자 사랑이 특별하다고 합니다. 6월에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을 5,600억을 매도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삼전은 2조 원이나 땡겼다고 하네요. 그 말인즉슨 진짜 삼전 빼고 다른 주식을 2조 5천억이나 매도를 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쓸어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쳤으며 특히 4나노 반도체와 AI에 쓰이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서 크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을 볼 때마다 길게 보면 된다, 길게 보면 이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올해는 8만 전자 한번 찍고 그리고 살짝 조정받고 내년에는 9만 전자까지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돈나무 언니 말라간다. 실제로 말라간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진짜 살이 빠질 것 같기도 하네요. 최근 들어 미국 증시가 좋고 돈나무 언니의 포트도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런데 한때 300억 달러에 달했던 자산 규모가 이제는 갈수록 줄어 90억 달러로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사람들이 이제 언제적 캐시우드냐, 그때 반짝 스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빼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캐시우드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이유는 올해 초 엔비디아 주식을 다 팔면서 AI 시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게 타격이 컸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요 친구들이 맨날 올라가고 있는데 돈나무니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전혀 못했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한미약품 다이어트 약이죠. 위고비 위탁 생산 가능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CMO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위고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캐톨란트사에서 제조 품질 이슈로 공급 중단을 경험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치료제인 마운자로도 연내 품목 허가를 받으면 특정 생산 단계를 CMO에 아웃소싱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바로 한미약품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특히 둘 다 GLP 계열의 비만 치료제인데 한미약품은 관련 후보 물질을 두루 확보해서 임상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CMO 위탁 생산에도 유리하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네요. 좋은 소식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K-팝은 잘 나가는 중. BTS의 전국 솔로곡이 나왔죠. 세븐이란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지난 금요일 발매되자마자 아이튠즈 차트 1위에 올랐다고 하며 참고로 2, 3위도 세븐의 다른 버전으로 1, 2, 3위에 줄을 세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유튜브에 공개되자마자 4시간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또한 뉴진스의 성공 계곡 슈퍼샤이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저 길을 이 두 개 노래 맨날 듣고 있는데 진짜 괜찮아요. 혹시 아직 안 들어보셨다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도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11위를 차지를 하며 자체 기록을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하이브 오랜만에 또 반등을 해줍니다. 2.7% 올라가고 있는데 연속성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FMS.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FMS라는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FMS가 뭔가 바로 IoT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을 관제하고 운행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차량 관제 플랫폼을 말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그 차를 찾아가지 않아도 차량 상태, 배터리 상태, 연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물류 소프트웨어와 연동하면 배송 상품 위치 추적 이런 것들도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FMS 시장은 최근 들어 물류, 운송, 카시어링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27년까지 연평균 18% 성장이 전망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경제 소식을 보다 보면은 FMS 이 단어를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이 단어를 봤을 때 야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외우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리츠에 관련된 이야기 오랜만에 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소식을 저 기리스는 보고 있지만 리츠에 관한 소식은 진짜 오랜만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SK리츠는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K 주유소 116개 중 2개를 매각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우리랑 뭔 상관인데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리츠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큰 상관이 있습니다. 주유소 2개 팔아서 남는 차익이 무려 150억이 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배당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SK리츠는 추가 매각 주유소를 계속 선정하고 그리고 또한 그 와중에 어떠한 주유소, 잘 나가는 주유소는 개발까지 진행해서 이제는 뭐 전기차 충전 주유소 이런 것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매각 및 개발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 나가신다. 테슬라가 드디어 원래 예상보다 2년이나 늦게 사이버 트럭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앞으로 연간 20에서 50만 대를 소비자에게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었는데요.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정도의 목표를 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또 속냐? 올해는 해봐야 한 2,000대 정도 만들면 끝났다. 네, 맞습니다. 2만 대가 아니라 그냥 2,000대 만들면은 거의 최대치 만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 드디어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만들어서 보내준다고 하는데 가격은 얼마인가 봤더니 일단 아직까지 공개는 되지 않았으나 2019년 시제품 공개 당시에는 5천에서 9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더 비싸졌겠죠. 아마 최대 1억은 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볼 것 같긴 합니다. 다음입니다. 개인 투자자 테슬라 파는 중. 테슬라는 모든 개인 투자자가 살아가는 종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무려 10조 원이나 매도하는 종목이 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그 와중에도 매수한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순 매도는 3,700억 매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은 뭐 매도 안 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때까지 개인 투자자는 지속적으로 테슬라를 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도로 돌아섰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최근에 매도한 이유가 뭔가 왼쪽의 차트를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가죠. 야, 이거 이렇게 올라도 되나? 올해 초에 분명 100달러 가니마니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무려 300달러 근처까지 왔으니까 이 정도면은 차익 실현해도 된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여전히 아직까지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주식 1위는 테슬라라고 하니까 한국인이 무려 테슬라를 19조나 들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다음입니다. 챗GPT 조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챗GPT가 허위 정보를 생성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AI에 대해서 드디어 당국의 감시가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리 강한 압박이나 규제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시작하는 걸 봤을 때 앞으로 위협적으로 바뀔 가능성 분명히 있겠죠. 특히 오픈AI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은 과거에 트위터나 메타에게 했던 것처럼 엄격한 데이터 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가 되면은 AI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나빠질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금리 인상이 멈추면은 네카오가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월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네카오의 전망을 조금 다르게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2분기 호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안정감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카카오는 부진한 실적을 벗어나기에는 야 이거 언제까지 부진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나올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 기리스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 친구들이 전 고점을 향해서 가기에는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한데 하지만 금리 인상이 멈춘다 그 이야기와 동시에 당연히 네카오가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올 거라는 걸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때는 실적은 솔직히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3전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은 개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카오를 이런 금리 인상기에 되돌림을 조금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그냥 둘 다 반반 전략으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니 아까 보니까 네이버가 좋다며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삼전과 하이닉스 올해 초에 기억나실 겁니다. 삼전은 좋다, 탄탄하다. 대신 하이닉스는 적자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사지 말고 삼전만 사라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까보니까 실적이고 뭐고 결국은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봤을 때 카카오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오히려 나타내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반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몰 럭셔리가 잘 나가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몰 럭셔리가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진짜 말 그대로 작은 럭셔리로 작고 예쁜 물건들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명품 하면은 뭐 가방, 의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크기도 크고 가격도 부담되니까 향수, 립스틱, 핸드크림, 에어팟 케이스 이런 내가 조금 무리하면 살 수 있는 명품, 작은 명품을 사면서 그 행복감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성장이 꽤나 과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인기 리치 향수 브랜드가 32%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안 그래도 지금 고물가 때문에 소비 심리가 좋지 않은 와중에 이 정도 성장이라는 거는 대박이다 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